어이, 아줌마. 이 문신은 뭐야? 패션이야? 자갈치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던 조직폭력배가 생선가게 아주머니의 목덜미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생선을 손질하던 칼을 탁 내려놓자마자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아줌마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새벽 5시. 바닷바람이 좁은 골목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생선 비린내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거리엔 정막이 흘렀고 이른 새벽에도 불이 켜진 가게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시장의 한쪽, 오래된 간판 하나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화수산, 손때 묻은 철문이 반쯤 올라가 있고 그 안쪽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진아, 45. 이 시장에서 생선으로 생계를 이어온 지 벌써 7회째입니다. 새벽 첫 차가 닿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도마 앞에 서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진아 씨는 늘 그렇듯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손이 말했습니다. 도마 위에 오른 광어 한 마리를 단 3번 칼질로 해체하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공연의 일부처럼 절도 있었습니다. 칼끝이 지나간 자리는 찢김 없이 정갈했고 생선살 사이로 핏물이 번지는 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궤적. 뼈를 넘길 땐 날을 세우고 살을 벨 땐 힘을 뺐습니다. 오래도록 칼을 잡아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진아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커피 좀 드시면서 하세요. 가게 옆 젓갈집 순이 아주머니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진아 씨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받아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다음부턴 안 챙겨주셔도 됩니다. 툭 내뱉는 말은 거칠었지만 순이 아주머니는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진아 씨는 말이 없을 뿐 시장 안에 누가 다쳤다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손을 내밀 사람이라는 걸 이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진아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도마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매를 걷자 왼쪽 팔뚝 안쪽에 줄지어 선 칼자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손목에서부터 팔꿈치, 어깨를 따라 목덜미까지 이어지는 흉터는 여름이 오면 소매 아래로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그 위로는 옅게 지워진 문신 자국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 용이었습니다. 등 전체를 감싸던 푸른 비늘과 붉은 눈. 하지만 조직에서 등을 돌린 날 그 문신 위에 꽃을 덮었고 시간이 흐르자 그 꽃마저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지 못한 흔적이 남은 건 그게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경계 때문인지는 본인조차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일수록 그 흔적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눈빛과 손끝의 정적이 어떤 시간을 통과해 온 것인지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가게 뒤편 진열대 아래 숨겨둔 서랍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진아 씨는 물기를 닦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닐에 곱게 쌓인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구겨지지 않은 흑백 사진. 어딘가 허름한 골목 어귀. 20대 초반의 정진아가 벽에 기대 서 있었고 그 옆에 머리를 짧게 민 10대 후반의 정진수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던 눈빛은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눈빛. 그 시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단단한 형제의 기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진아 씨는 그 사진을 꺼내어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40은 훌쩍 넘었겠지. 사실 그녀는 오래전 조직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원해서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모 잃고 낯선 곳에서 버티던 청춘.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론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지켜야 했던 단 하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4살 어린 남동생 진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이 틀어졌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단순한 심부름 하나가 상대 조직의 보복을 불러왔고 그날 이후 진수는 사라졌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책상 위에 놓인 진수의 가방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고
조직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진아 씨는 칼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이름도 버리고 과거도 끊고 모든 걸 놓아버린 채. 사진 속의 진수는 그때 그대로인데 정작 그녀는 어느덧 생선을 손질하는 기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칼을 잡는 방식은 달라졌고 쓰는 이유도 달라졌지만 손끝에 남은 감각은 아직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조심스럽게 비닐에 싸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팔뚝에 남은 문신의 테두리, 그 아래 겹쳐진 칼자국 몇 줄.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온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한 중년 남성이 그녀의 가게 앞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생선을 고르는 척하다 그냥 지나쳤고 둘째 날은 가게 앞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그 남자는 드디어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도미 한 마리 부탁드립니다. 진아 씨는 말없이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칼이 움직이는 동안 남자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을 느낀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뭐 묻었어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은 남자는 얼른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건넸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아서. 진아 씨는 별말 없이 돈을 받아들고 손질한 생선을 포장해 건넸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진아 씨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남자의 걸음걸이, 어깨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등. 몇 초 동안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도마 위에 놓인 생선은 말이 없었고 칼은 그저 정확하게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진아 씨의 마음 어딘가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끝났다고 믿었던 무언가가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본격적으로 상인들의 목소리가 골목에 퍼지기 시작하던 무렵 시장 입구 쪽에서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남성들의 구두 발소리 그리고 험한 욕설을 눌러 담은 낮고 묵직한 말투. 물건을 옮기던 과일가게 춘자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이고, 왔네, 드디어 왔어.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며 옆 사람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순이, 만식 그리고 몇몇 상인들은 조용히 입술을 굳히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 반짝이는 구두, 팔짱을 낀 채 천천히 걸어오는 남자. 유광석 38, 조직 청해파의 행동대장. 그는 자갈치 시장이 누군가의 관리를 받지 않고 버텨온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진짜 괜찮네. 분위기도 좋고 손님도 많고 장사하기 딱 좋은 구조네. 한쪽 어깨를 으쓱이며 뱉은 말에 옆에 서 있던 부하들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시장 통로를 따라 차례차례 가게마다 들러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보호비 명목으로 월 30만 원.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걸 상인들도 알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지폐를 내미는 이도 있었고 끝내 돈을 거절한 젊은 채소상은 무릎 높이까지 쌓아놓은 상추 박스를 그대로 발로 걷어차여야 했습니다. 야단스러운 소리에 사람들 몇몇이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시선을 내렸습니다. 진아수산. 유광석은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도마 위에는 막 손질을 마친 우럭 2마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정진아는 칼을 닦고 있었습니다. 진아 씨 맞으시죠? 여기 진아수산 생선 맛있다고 소문났어잉. 정진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행주로 칼날을 닦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신사적으로 거래하자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 시장 전체가 요즘 분위기가 좀 그래서요. 그냥 한 달에 30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뭐 점심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녀는 행주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이 마주친 순간 유광석은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보통 상인들이 보이는 당황이나 두려움 대신 그녀의 눈빛에는 낯설게 차가운 침착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생선만 팔아요. 보호받을 것도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광석은 잠시 어깨를 들썩이다가 주변을 둘러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하들이 눈치를 보며 웃자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진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이, 아줌마 말을 좀 가려 하시는 게 좋겠네요. 여기 다른 상인분들은 다 이해하셨어요.
왜 혼자 튀세요? 정진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마 옆에 놓인 물병을 들어 그의 가슴팍을 향해 던졌습니다. 툭! 뚜껑을 닫지 않은 병에서 물이 튀어 올랐고 그 순간 시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유광석의 셔츠가 젖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앞으로 나서려는 찰나 유광석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소리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밌네요. 아주머니, 우리 누군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곧 다시게 될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들 일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장 밖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의 숨 죽였던 기운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이만식이 가게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도마 위에 물이 흥건하게 고인 걸 바라보며 묻지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아 씨 괜찮아? 그녀는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은 어딘지 모르게 조용했습니다. 늘 시끌벅적하던 해물탕집과 포장마차에도 손님이 드물었고 상인들끼리 나누던 소소한 대화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지만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진아가 유광석에게 대들었다는 사실이 곧 시장 전체로 번질 거라는 것을. 밤 10시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진아 씨는 늘 그렇듯 마지막으로 칼을 닦았습니다. 도마 위에 엎드려 있던 생선의 비늘이 몇 조각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천천히 긁어낸 뒤 칼끝을 천에 감싸며 손끝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그날보다 더 찬 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쳤습니다. 정진아의 가게, 진아수산 앞에 놓인 유리창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바닥엔 작은 돌 몇 개와 함께 종이 한 장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짜야. 조심해.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은 눈치 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처럼 셔터는 올라갔고 생선은 도마에 올랐으며 손님도 오갔습니다. 하지만 공기에는 이상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전날 밤 정진아의 가게 유리창이 깨졌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아침부터 포장마차 만식 아저씨는 커피보다 한숨을 더 많이 뽑고 있었습니다. 진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히 가게를 열고 칼을 들었습니다. 손질은 평소보다 더 정갈했습니다. 손목을 꺾는 각도, 힘을 빼는 타이밍, 비늘을 긁어내는 리듬. 칼이 지나간 자리는 더는 다듬을 필요가 없을 만큼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도마 아래 천으로 감싸둔 작은 손도끼 하나가 함께 놓여 있는 걸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더 오래 가게에 머물렀고 가게 뒤편의 서랍은 자주 열렸다 닫혔습니다. 점심 무렵 청해파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유광석을 포함해 9명. 첫날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시장 안을 걸었고 그들이 지나가는 골목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정육점, 채소가게, 젓갈집 앞을 지나며 말없이 진열대를 쓰다듬거나 상품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아수산 앞에 섰습니다. 정진아는 도마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흰 앞치마 위엔 이미 여러 마리의 생선이 손질된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물기가 자글자글 맺혀 있었습니다. 유광석이 웃음을 흘리며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어제는 말이 좀 험했죠. 제가 다 이해합니다. 바쁘실 텐데 저희가 실례 좀 할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진열된 생선을 하나씩 바닥으로 툭툭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부하들도 아무 말 없이 상품을 엎었습니다. 소리보단 물이 흐르고 고기가 튕기는 소리가 골목을 타고 번졌습니다. 진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모든 걸 어질러 놓는 동안 조용히 칼을 닦고 있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어제는 꽤 친절했거든요. 유광석은 진아에게 다가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딱히 세지도 않았고 때린 것도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잠깐, 아주 잠깐 불꽃 같은 것이 지나갔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유광석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아줌마 이 분신 뭐예요? 패션이에요?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목덜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정진아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동작. 강하게 조인 것도 아닌데 유광석은 무언가 본능적으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놓았습니다. 그제야 유광석은 억지로 웃음을 짓고 뒤를 돌아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아줌마 뭔가 있어. 아주 재밌게 생겼어. 그가 웃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에서 나온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부하들조차 방금 전 그녀의 움직임에서 무엇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숨을 죽인 채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한쪽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경찰 온다! 짧은 외침 한마디에 유광석 일행은 순간 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빠르게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사라졌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엔 비린물과 생선 잔해만 남았습니다. 정진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도마 위에 떨어진 물을 닦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칼이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등 뒤 백합 문신 아래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장 근처 어두운 골목, 가로등 하나 없이 컴컴한 골목길을 따라 유광석의 부하 4명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아줌마 진짜 좀 이상했어. 문신도 그렇고 느낌이 좀 그렇더라. 그들이 이야기하던 그때 골목 깊은 곳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검은 실루엣 하나. 순간 뒤따르던 한 조직원이 기절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야, 뭐야? 남은 3명이 경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림자처럼 나타난 누군가가 그들을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제압했습니다. 누군가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누군가는 눈가를 정확히 찔러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칼은 없었고 피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군인과 같았습니다. 단숨에 아무도 소리 지를 틈 없이 4명 전원이 제압당했습니다. 그들의 셔츠 뒷면엔 조용히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물은 흐르지만 칼은 남는다. 다음 날 새벽 시장 입구 구석에 쓰러져 있는 4사람을 본 상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놀라지 않았고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장은 또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아 씨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그저 생선만 손질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날카로운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진아를 향한 시선에는 알 수 없는 낯섦과 어렴풋한 경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누군가 진짜 칼을 들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저 여인일 것이라는 것을. 정오가 지나자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상인들 대부분은 커피 한 잔 앞에 앉거나 조용히 가게 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진아 씨는 말없이 생선 비늘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도마 위에는 손질을 기다리는 광어 2마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며칠 전 낯익은 중년 남성이 이번엔 낡은 종이봉투를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흑백으로 바른 사진, 찍힌 자리. 정진아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쪽 서랍을 열어 똑같이 찍힌 사진의 나머지 반쪽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마치 약속된 조각처럼 딱 들어맞았습니다. 진수, 그녀는 조용히 중얼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꺼낸 사람은 사라졌던 자신의 남동생이라는 것을. 가게 안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사진 2 조각이 맞닿은 채 도마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진수 씨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몇 초간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말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아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분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남동생은 사진 한 장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진아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무겁게 잠긴 입술 끝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산 줄 정말 몰랐어.
정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알았겠어. 나도 이제는 이해해. 그 이상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이 사진 두 조각 사이에 조용히 스며 있었습니다. 가게 밖을 지나가던 순이 아주머니가 유리 너머를 힐끔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로 춘자 씨도 만식 씨도 잠깐 고개를 돌렸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를 느꼈지만 누구 하나 함부로 말 걸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동네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진아 씨는 서랍을 천천히 닫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지내? 정해진 데는 없어. 그냥 떠돌았어. 어디 붙어 있지도 못하고. 그럼 여기 근처에 자리부터 잡아. 일 있으면 시킬게. 정진수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누나. 정진아 씨는 잠시 그 말에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칼을 들었습니다. 다듬지 못한 광어를 다시 도마에 올렸고 칼끝은 익숙한 궤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늘이 튀고 살점이 분리되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고요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사진 두 장은 더 이상 따로 있지 않았고 찢긴 시간은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 골목엔 밤새 내린 비가 자취를 감춘 듯 조용한 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진아 씨는 여느 때처럼 가장 먼저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비릿한 물 냄새와 함께 들이치는 찬 기운 속에서도 그녀의 손놀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마 위를 닫고 수조 뚜껑을 열어 물을 갈고 생선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그 옆에서는 정진수 씨가 말없이 상자에서 고등어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서툰 손이었지만 진지한 눈빛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말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진 낯선 얼굴이던 남동생이 이제는 가게 안을 함께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놓으면 돼? 정진수가 상자 안에 손을 넣은 채 물었습니다. 정진아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생선 머리끼리 방향 맞춰. 알았어. 가게 간판 위에는 여전히 진화수산이라 적혀 있었지만 그 아래 종이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테이프로 붙인 쪽지에는 검은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흉터는 지울 수 없어도 손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젖혔습니다. 누가 붙였는지는 몰랐지만 금방 떼지는 않았습니다. 정오 무렵 유통 차량이 골목 끝에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스들을 정진아 씨와 정진수 씨가 함께 받았습니다. 대구, 광어, 연어가 가득 담긴 스티로폼 상자를 번갈아 나르며 둘은 처음으로 땀을 섞었습니다. 진수 씨는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생선을 옮겼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박스를 나르고 또 날랐습니다. 힘들면 좀 쉬어. 정진아 씨가 말하자 정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할 만해?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따뜻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춘자 씨는 고등어를 고르다 말고 창 너머로 둘을 힐끔 쳐다보았고 순이 아주머니는 생선살을 만지다 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바뀐 공기, 그리고 오래 잃었던 가족이 다시 모였다는 사실을. 해질 무렵 가게 문을 내리기 전 정진아 씨는 조용히 작업대에 기대 선 채 정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 하기 어때? 정진수 씨는 생선 박스를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힘들어. 냄새도 그렇고 손끝도 아프고. 근데 나쁘진 않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입꼬리 하나로만 지은 웃음이었지만 진수는 처음으로 누나가 웃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조용한 밤, 둘은 함께 수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도는 생선의 꼬리가 천천히 움직였고 그 위로 조명이 번졌습니다. 정진아 씨가 물었습니다. 야, 간판 바꿀래? 간판? 진화수산 말고 진수수산. 아니면 진화진수. 둘 이름 섞어서. 정진수 씨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거 좀 별로인데. 진화수산 그대로 두고 나 조용히 일하는 사람으로 남으면 안 돼. 그래도 난 그냥 여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정진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이상하게 안도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끄기 전 그녀는 간판 아래 붙은 쪽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흉터는 지울 수 없다는 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문장 뒤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정진수 씨는 그날 밤 가게 앞에서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바람은 오래간만에 따뜻했습니다. 그는 가게 문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아직은 낯설었지만 이제 그 단어에 조금은 손을 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갈치 시장 골목 끝 오래된 포장마차 뒤편. 밤 10시가 되자 작은 검은 봉고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5명의 남자들은 검은 점퍼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무언가를 찾는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광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끝장 본다. 2번이나 망신당하고 물러날 순 없지. 그의 눈빛은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비린내로 기억될 줄 알았던 시장이 이젠 그에게 자존심을 밟힌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장 골목으로 향하는 순간 어디선가 조용한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선 위를 스치듯 날카롭고 물결 위를 미끄러지듯 조용했습니다. 유광석의 부하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자 검은 실루엣이 허공에서 떨어졌습니다. 뭐야?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첫 번째 남자가 복부를 가격당하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움직임은 날렵했고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살점 하나 자르지 않았지만 누구도 반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선 사람은 한 명. 긴 옷자락 아래로 단정하게 묶인 머리카락이 살짝 흘러내렸고 손에는 낡은 단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광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그쪽이구만. 대체 정체가 뭐야? 정진아 씨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물방울처럼 묻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손에 쥔 칼은 마치 오래도록 기다린 물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장 사람들 건드리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유광석이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날은 도망갔지. 난 도망친 적 없어. 당신들이 운이 좋았던 거지. 그 순간 그녀가 몸을 낮추며 돌진했습니다. 칼은 벨 듯 말 듯 살을 스치듯 움직였고 유광석의 코트 자락이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는 움찔했지만 더 이상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뒤따르던 부하들이 뒷걸음질 쳤고 이미 제압당한 이들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진아 씨는 유광석에게 가까이 다가가 단칼에 그의 셔츠 앞단을 찢었습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새긴 글귀. 물은 흐르지만 칼은 남는다. 그녀는 그 말만 남긴 채 등을 돌렸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따라오지 않았고 유광석은 혼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해파는 다시 자갈치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사라졌고 그 뒤로 조직 이름을 꺼내는 이조차 없어졌습니다. 시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골목을 지나가고 상인들은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진화수산 간판 아래엔 새로운 글귀가 붙었습니다. 칼로 지운 과거는 없지만 손맛으로 지킨 자리는 있다.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가게 안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진수 씨는 이제 생선도 손질했고 손님들과 웃으며 인사도 했습니다. 정진아 씨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가끔은 직접 커피를 타서 진수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정만식 씨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자리 잡은 것 같네. 정진아 씨, 웃는 모습 보니 사람 같소. 그녀는 짧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네요. 정진수 씨는 뒤에서 수조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저녁엔 장어전골 어때?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잠시 그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시장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간판 아래 두 남매의 그림자가 천천히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가게 안벽에 새로 걸린 사진 한 장. 흑백 속에서 서로 웃고 있는 아이 둘. 그 옆에 새롭게 찍은 컬러 사진 하나. 같은 두 사람이 이번엔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은 또 하루를 넘겼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해가 완전히 저물고 시장 골목에는 하나둘 셔터가 내려졌습니다. 포장마차 철판에서는 마지막 국물에 끓는 소리만이 남았고 상인들의 고단한 한숨이 바람을 따라 흩어졌습니다. 정육점 만식은 앞치마를 벗으며 슬그머니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입에 문채로 라이터를 켜려다 말고 옆 가게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진화수산.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과일 가게 춘자는 포장 비닐을 묶다 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다시 안 오는 거지? 젓갈 파는 순이 아주머니가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무겁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안 와. 그런 사람들은 원래 다시는 못 와. 만식은 조용히 담배를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그날 밤 본 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꿰매는 걸 직접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순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아 씨 그 눈빛 그냥 생선 손질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 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요즘엔 왠지 든든해. 말없이 지나가던 청과상 아저씨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시장에 진짜 주인이 생긴 것 같네. 그 말에 다들 고개를 숙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소리 없이 번졌고 하루를 다 버텨낸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이해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골목 끝 진화수산. 불빛이 흐릿하게 새어나오는 가게 안쪽에선 정진아와 정진수가 나란히 앉아 수조 뚜껑을 닫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수는 물이 마른 손바닥을 바지에 닦아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누나 나 그냥 여기 계속 있을게.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같이 있고 싶어. 정진아는 조용히 수조 속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잠시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간판을 스치고 지나가자 흰 종이에 적힌 문장이 흔들렸습니다. 흉터는 지울 수 없어도 손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젠 그 문장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육점 만식이 불 꺼진 골목을 지나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칼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사람을 베지 않았어.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 말에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다시 밤을 맞았습니다. 생선도 사람도 고단한 하루를 정리한 채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갈치 시장에선 더 이상 조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진아라는 이름이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누가 다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조용히 진아수산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생선을 손질했고 정진수는 그 옆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진아수산은 다시 살아났고 두 사람의 삶도 조용히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밤바람은 조용히 간판을 흔들었고 시장은 오늘도 지켜졌습니다.